여러분, 지금 자영업자들은 생지옥이나 다름이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예요. 오늘 0시부터 5인 이상 모임이 금지가 되면 안 그래도 모든 약속들이 지금 취소가 되는 판인데 5명 이상 못 온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영업자들은 그야말로 멘붕에 빠졌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이나 경기나 인천에서는 무조건 5인 이상 안 되잖아요. 가족끼리도 떨어져 살고 있다면 5인 이상 모여서는 안 됩니다. 같은 주소지를 두고 살았을 때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지금 코로나19의 팬데믹이 심상치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영업자들은 상황이 이래요. 굉장히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저녁이 되면요, 아예 손님이 없고요, 점심에도 손님이 없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정부는 사실 3단계 격상을 안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굵고 짧게 가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지금 정부는 3단계 가는 것을 굉장히 망설입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3단계는 아니지만 집합금지를 굉장히 강화하는 강경한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3단계에서는 10명 이상 집합금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나 경기도나 인천시에서 내놓은 조치는요, 5인 이상이니까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3단계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3단계에 대한 얘기는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하더라도요, 여러분, 자영업자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당장 뭐 피트니스 센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하죠. 기존의 회원도 탈퇴하고 있고 신규 회원도 모집이 힘드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내 골프 연습장, 이게 겨울이 사실은 성수기거든요. 이 성수기에 영업을 아예 못합니다. 학원은 수강 취소가 속출하고 있고요. 카페나 베이커리는 매장에서 못 파니까 임대료 타격을 받고 매출은 떨어지고, 식당도 마찬가지예요. 연말 신년 장사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매출은 급감하고 있고 그에 대한 타격은 굉장히 큽니다. PC방도 마찬가지죠. 9시 이후에 식당이나 똑같이 안 되니까 매출 떨어지고 있고 그만큼 힘들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두가 이렇게 힘들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도 여러분 3단계로 가지 않는 것, 왜일까요? 사실 독일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요, 아주 여지없이 그냥 3단계로 가버렸습니다.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내년 1월 10일까지 전국에 봉쇄 조치를 내렸어요. 락다운을 했습니다. 메르켈 총리가 이대로 가면 더 심각해진다, 안 되겠구나, 병원과 약국, 생필품 매장, 아주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학교, 보육시설만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지금 다 닫는 그런 아주 강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캐나다도 마찬가지죠. 캐나다도 뭐 말이 필요 없이 여지가 없습니다. 아예 그냥 안 좋다 싶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망설일까? 제가 왜 이렇게 망설일지는 분석을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대한민국은 자영업 공화국이에요. 2019년 기준으로 보더라도요,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납니다. 24.6%예요. 이게 자영업자 비중이 크다는 것은 경제를 지탱하는 힘도 크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바닥 경제가 살아야지 소비 경제가 살아나고 또 공급 경제, 기업의 생산, 공급 경제가 살아나서 결국 국가 경제가 선순환이 된다.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영업자 비중이 24.6%라는 건 여러분 자영업이 국내 총생산에 기여하는 부분도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예요. 게다가 자영업자가 무너지면 소비도 그만큼 무너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영업자는 이중 소비가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가게를 하면서 원재료를 사오잖아요. 원재료를. 그래서 1차 소비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가게를 운영을 해서 돈을 벌어서 집에 돈을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 생활비로 교육비로 또 2차 소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는요. 우리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자영업자들에게 지금 최악의 위기가 왔잖아요. 집합금지를 5인 이상 하지 마라 하면 자영업자들 타격 엄청 받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3단계로 안 가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예요. 24.6%라는 거. 여러분 보시다시피 OECD 국가 중에서도요. 8위예요. 8위. 콜롬비아가 1위로 50.1%인데요. 브라질, 멕시코, 그리스, 터키, 코스타리카, 칠레 다음에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그러면 독일이나 캐나다는 저렇게 쉽게 락다운을 하는 이유가, 봉쇄령을 내리는 이유가 아주 간단합니다. 자영업자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독일은 9.6%밖에 안 되고요. 캐나다는 8.2%밖에 안 됩니다. 미국은 6.1%예요. 우리는 자영업자 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도 크고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GDP에 대한 비중도 굉장히 큽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제에서 차지하는 GDP 비중도 자영업자 비중이 여러분 17.5%나 됩니다. GDP 비중도. 이게 사실은 민간이잖아요. 지금 수출이 얼마라 그래요? 수출이 한 40% 넘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영업자 비중이 민간 소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민간 소비가 한 40% 안에서 17.5%가 자영업이 차지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합니다. 굉장합니다. 자영업자 생산이 이게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봐서 80조 3,462억 원입니다. 엄청나죠? 국내 총생산이 457조 8,560억 중에 17.5%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충격이 얼마나 클지 그것도 예상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계산한 것만 보더라도요. 자영업자 비중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종사자 수가 656만 3천 명입니다. 전체 취업자 수가 2,724만 1,000명이니까 정확히 차지하는 비중은 24.1%입니다. 올 11월 기준으로. 그만큼 자영업자가 우리 경제의 어떤 무게추가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사실 그 무게추에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3단계로 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만약에 3단계로 가서 자영업자들이 무더기로 폐업할 것은 자명한 일인데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여러분 이게 17.5%라는 국내 총생산 대비 비중도 말입니다. 사실 자영업은요. 생산이나 소득에 대해서 잘 안 잡힙니다. 가게 주인 중에서
장사 잘 되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장사 잘 된다는 사람 없거든요. 실제 비중은 이거보다가 훨씬 더 클 거다. 그렇게까지 예상할 정도로 지금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비중이 높으면 높은 만큼 지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자영업자에게 임대료 직접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은 꺼내놨는데 이게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독일은요 이게 가능한 게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업 그중에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에게까지도 1인당 엄청난 돈을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캐나다도 마찬가지예요. 2주 단위로 캐나다 달러로 $1,000씩 지원한다. 26주간 캐나다 달러로 지원한다. 그러면 지금 하나로 따셔서 86만 원이거든요. 2주 단위로. 그러면 자영업자들에게 2천만 원 넘는 돈을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거를 함부로 하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캐나다나 호주나 일본 같은 경우는 법을 정했어요. 아예 코로나 지원 구호 경제보장법이라는 걸 정해서 아예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상인들 못 쫓아내도록 그렇게 아예 규정을 했습니다. 지원도 지원이지만 지금 우리는 지금 이게 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워낙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100만 원, 200만 원씩 준다고 해도 일회성에 거치지 그 일회성에 거치는 돈을 만약에 656만 3천 명에게 다 지원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대료 문제에 대한 지원을 언급을 직접 했어요. 그런데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게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자영업자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갈지 아무도 지금 예상하지 못할 정도고 지금 3차 재난지원금도 3조 플러스 알파에서 4조 플러스 알파로 1조 원가량 올렸잖아요. 이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내년에 추가 경정 예산 추경하자.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차피 4월에 보궐선거기 때문에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있기 때문에 아마도 추경을 할 거예요. 추경을 해서 전 국민 대상으로 주면서 자영업자에게는 임대료 지원까지 한다는 그런 약속을 하겠죠. 또 지난 4월에 고민정 후보를 찍어주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드리겠습니다. 이인영 대표가 그 당시 민주당 대표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하겠죠. 근데 그 전에 지금 더 급해. 왜? 너무 많은 지금 코로나19의 어떤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그에 대한 대책도 점점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 엄청나다는 거죠. 자영업 공화국이니까 그만큼 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가들은요. 정부하고 생각이 좀 다릅니다. 정부하고. 어떻게 생각이 다르냐? 지금 3단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3단계 가지 않으면요. 그 충격파는 아마 감당하지 못할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거든요.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지요. 심각하지요. 그러나 지금 3단계를 가지 않으면 그 피해의 길이가 내년 1월에 끝날 걸 내년 2월, 3월까지도 쭉 밀고 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감염병 전문가들은 지금 경제가 어렵고 자영업자가 무더기 폐업할 수 없는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것을 질질 꺼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게 요즘 감염병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질질 끌지 말아라. 이대로 질질 끌다가는 결국은요. 경제도 방역도 아무것도 못 살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자영업자 비중이 굉장히 큰 데다가 자영업자들이 셧다운 됐을 때 그 원선까지 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부담에 부담인 겁니다. 그러나 감염병 전문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지금은 방역이 먼저다. 방역을 먼저 우선으로 하고 국민의 어떤 생명에 관련된 일이니까. 예. 그 다음을 경제를 챙겨라. 그게 국민의 어떤 경제, 재산에 관련된 재산과 생명이 같이 관련되어 있겠죠. 망설이지 말라는 게 지금 감염병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정부가 자꾸 이게 시기, 기회를 놓친다고 보거든요. 자영업자들 어려운 거 맞아요. 다 힘든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자칫 잘못해서 이 창궐의 코로나19의 창궐의 시기를 더 오래 갖고 간다면요.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까지만 하더라도 보세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2020년입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하고 나서 서울 지역의 자영업자 매출, 소상공인 매출이에요. 지금 50주차에 보면 맨 끝에 와 있죠. 맨 끝에. 그죠? 지금 대구에서 일었던 2차 유행 때보다가 지금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8월 때보다가도 더 2차 대유행 때보다도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결국은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코로나19의 어떤 창궐에 따라서 자영업자 매출은 곤두박질 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대구 창궐을 하고 나서 회복을 해가죠. 8월에도 대유행이 있고 나서 회복을 해가잖아요. 지금 여기도 거리 두기를 좀 더 강화해서 회복을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두 마리 토끼를 잡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다가는요. 두 마리 토끼 모두를 놓칠 수 있다는 것 그걸 알아야 되는데 지금 그게 더 충격적인 일입니다. 정부가 방역이 먼저라고 생각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순간에는요. 방역만큼 중요한 게 없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잖아요. 그거는 막아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